자, 여러분. 오늘 지문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의 식량 공급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그 논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50년 97억 명 상상이 되시나요? 과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글쓴이는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극적인 질문을 딱 던져서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인류의 농업 역사 사실 꽤 성공적이었죠. 기원전 9500년부터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엄청난 생산성을 갖게 된 거고요. 글쓴이가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과거 이야기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가 아무리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미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이 숫자부터 머리에 쾅 박고 가죠. 97억 명, 2050년,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에 살게 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97억 명을 먹이려면요, 지금보다 식량 생산을 무려 70%나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방금 전 인구 숫자를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식량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단어 모르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이 지문의 잠금을 해제하는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첫 번째 단어, cultivated. 사전에는 그냥 경작된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들판에 풀이 자란 게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식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갈고 품종을 개량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식량 공급 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projected. 이건 그냥 예상된다가 아니에요. 글쓴이가 이건 내 내피셜이 아니라 과학적인 팩트야 라고 말하는 시그널 같은 단어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주 신뢰도 높은 예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97억 명과 70% 증가라는 미래가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별표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opography, 바로 지형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식량 문제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땅이라는 현실 세계로 확 끌어내리기 때문이에요. 식량을 늘리고 싶어도 웬 아무 데서나 늘릴 수 없는지 그 구체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가파른 살에서는 농사 못 짓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제약을 딱 제시하면서 주장을 훨씬 탄탄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이 지문에서 글쓴이의 경고가 가장 강력하게 담겨 있는 문장, 그러니까 이 글의 모든 야심이 담긴 주제문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솔직히 이 지문은 게임 끝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최소 70% 증가해야 함을 요구한다. 와, 길죠. 근데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뼈대를 싹 발라낼 거니까요. 자, 먼저 It is projected that 이 부분부터 볼게요. 뭐뭐라고 예측됩니다 라는 뜻인데 어때요? 굉장히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예측이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바로 which will require입니다. 여기서 which는요, 그냥 그리고가 아니에요. 앞에 나온 내용 전체, 즉 인구가 97억으로 증가한다는 이 거대한 원인이 식량 생산의 70% 늘려야 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필연적으로 끌고 온다는 걸 보여주는 초강력 연결사입니다. 바로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글쓴이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위기 시나리오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짜임새 있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 구조가 아주 치밀해요. 보세요. 완전 밀당의 고수라니까요. 첫 부분에서는 과거 농업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안심시키죠.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미래 인구 폭증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게다가 땅은 한정되어 있어 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추가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사실 그나마 있는 농경지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팩트를 폭로하면서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그냥 땅은 한정적이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한정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렇게나 많이 제시합니다.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적인 이유부터 정치, 경제, 법 같은 사회적인 이유까지 정말 꼼꼼하게 자기 주장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결정타, 넉아웃 펀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91년에 비해 2013년에 농경지 면적이 실제로 줄어들었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기반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완벽하게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의 핵심이 이 한 장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식량의 역설이죠. 왼쪽의 수요는 하늘로 폭발적으로 치솟는데 오른쪽의 공급 기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글쓴이가 말하는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식량은 더 많이 필요한데 그걸 생산할 땅은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과연 인류의 다음 혁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배운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이 논리적인 흐름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대한 문제에 대해 영어로 글을 쓰거나 토론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